자, 우리 내적 좀 볼게요. 자, 내적. 평면 벡터의 내적이란 무엇인가? 오늘 공부하는 시간 갖죠. 자, 우선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벡터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사이각을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고 하고, 벡터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두 벡터를 이렇게 만나게 해갖고 이루는 각, 그 사이각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또는 이쪽을 이렇게 연장해서 각각의 벡터를 연장해서 이 사이각을 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요 사이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평면 벡터의 내적 공부를 좀 해볼게요. 내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A하고 점을 찍어요. 점을 찍어서 A 내적 B라고 읽고요. A 벡터 내적 B 벡터라고 읽고, A 스칼라 값에 B 스칼라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을 연달아 곱하면 돼요. 자, A 스칼라라는 건 뭐냐면 A 벡터가 있다면 A 벡터의 크기를 먼저 재고, 그 다음 B 벡터의 크기를 재서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예요. 비벡터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는 건 빗변분의 밑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비스칼라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해요. 뭐 중학교 때 삼각비도 배우고 우리가 삼각함수도 배웠기 때문에 빗변분의 밑변 하면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요 밑변, 요만큼을 비스칼라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스칼라 코사인 세타는 이쪽 점 B 벡터 끝점에서 B 벡터 끝점을 A 벡터의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래서 그 사이의 길이를 체크하면 거기가 비스칼라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또한 벡터가 떨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A 벡터가 있고요. B 벡터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양 끝점에 대한 수선의 발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요. B 벡터 양 끝점을 A 벡터에 내려서 요만큼을 B 벡터 스칼라의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해요. 뭐 단순히 생각하면 요만큼 크기가 B 스칼라고요. 이렇게 A 벡터 평행선을 그으면 여기가 수직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세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B 스칼라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벡터의 내적이란 B 벡터의 양 끝점을 A 벡터의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러고 나서 그 수선의 발 사이의 길이와 그 다음 A 벡터 크기를 곱하는 걸 두 벡터 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개가 둔각이라고 돼 있을 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둔각일 때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A 벡터 크기에 B 벡터 코사인 세타 180도 마이너스 세타인데요. 자, B 벡터가 이렇게 반대 방향을 쳐다보고 있어도 양 끝점을 갖다 내리고요. 이쪽 점은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를 갖다 곱해가지고 B 스칼라에다가 그 거리를 잽니다. 그걸 A 벡터 크기에다 곱하는데 중요한 건 둔각일 땐 꼭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반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도 떠 있는 벡터의 양끝점을 A 벡터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그 수선의 발 사이의 길이를 체크하고 기존에 있던 A 벡터 크기의 길이를 체크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의 정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약속을 해볼게요. 자, A 내적 B를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0도다라고 하면, 자, 정의에 맞게 써보면 A 벡터 내적 B 벡터는 A 스칼라와 B 스칼라 코사인 세타를 연달아 곱하는 건데, 자, A 스칼라는 이제 4가 되겠고, 자, B 스칼라는 루트 6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루는 각이 0이기 때문에 코사인 0이 돼요. 코사인 0이 되고 코사인 0은 1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루트 6인데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0도다 라고 하면은 A 내적 B의 값은 결론적으로 그냥 스칼라와 스칼라의 곱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벡터 내적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벡터가 완전 이렇게 평행하게 놓여져 있으면 두 개의 내적 값은 크기만 갖다 곱해도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것도 연습을 해볼게요. 자, A 내적 B인데요. A 내적 B는 A의 스칼라와 B의 스칼라, 그 다음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 45도입니다.
연달아 곱하면 되고 4 곱하기 루트 6이 되겠고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 되니까 약분하면 루트 3이 되겠고 4 루트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150도입니다. 둔각이죠? 둔각일 때는 자, A 내적 B는 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요. 자, A 크기와 B 크기 그리고 코사인 180도에서 150도를 빼갖고 30도를 곱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해요. 자, 마이너스 A 벡터의 크기는 4,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6,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약분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마이너스 6개가 되겠죠. 마이너스 6 루트 2가 되겠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A 내적 A가 A 스칼라의 제곱임을 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같은 벡터끼리는 이루는 각이 0도겠죠. 그래서 A 내적 A는 A의 스칼라와 A의 스칼라를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A 스칼라의 제곱이 되겠죠. 뒤쪽에서 많이 쓰일 거예요. 같은 벡터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벡터 내적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A에서 B, A에서 C를 내적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A, B 벡터 내적, A, C 벡터는 A, B 벡터의 크기를 재시고요. 그 다음 A, C 벡터 양끝점을 A, B 벡터 선상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선의 발과 수선의 발 사이의 길이를 재는 건데 현재 보면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3이 되겠죠. 3 곱하면 되겠고 3, 18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번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A, B 벡터의 크기를 재시고요. A점과 C점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사이 길이를 잴 건데 길이가 없죠. 그러니까 0이고 이건 0이 되겠더라. 또는 우리가 A, B 벡터의 크기와 그 다음에 A, C 벡터의 크기를 재고 거기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할 건데 코사인 90도가 되는데 코사인 90도는 0이죠. 그렇기 때문에 0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아주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을 때는 내적값이 0이고 내적값이 0이라고 하면 두 개가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평면 벡터의 내적과 성분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걸 충분히 연습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도 자, 내적을 할 수 있는데 x 성분끼리 갖다 곱하고 y 성분끼리 갖다 곱해서 두 개를 덧셈으로 연결하면 그거를 벡터의 내적이라고 해요. 자, 이건 증명의 대상인데 우리가 수원에서 공부했던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아주 이쁘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점과 B점이라고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뽑아 볼게요. 그래서 A점을 A1, A2라고 하고 자, B점을 B1, B2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 여기 각을 셋하다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게 가능했었죠. 자, AB 제곱은 자, 우리가 5a의 제곱 더하기 자, 5b의 제곱 자, 마이너스 2배 자, 5a 그 다음 5b 그 다음 코사인 세타를 갖다 곱하는 걸 우리가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다 벡터를 달아도 어차피 크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A 스칼라와 B 스칼라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걸 2배의 A 내적 B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까지는 이해되시죠? 요 벡터가 A 벡터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 벡터가 B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녀석 연산만 잘 하면 되겠네요. 연소 연산을 하면 되는데 자, 아래다가 해볼게요. 자, A에서 B까지 거리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니까 A1 B1의 제곱이 되겠고 자, 플러스 연결 A2 B2의 제곱이 되겠어요. 자, 이퀄 자, OA 벡터의 크기니까 A1의 제곱, A2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OB의 크기니까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2배 위에서 정의한 A 내적 B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좌변 전개하면 이 제곱값들이 전부 사라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전개한 마이너스 2배의 A1, B1이 남을 거고요.
마이너스 2배의 a2, b2가 남을 거고, 자, 우변은 마이너스 2배의 a 내적 b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마이너스 2를 지우면 a 벡터와 b 벡터의 성분 표현의 내적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한다로 간단히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도 암기할 겸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자, A 벡터와 B 벡터 내적이라고 하면은, 자, X 성분끼리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16이 되겠고요. 자, Y 성분끼리 곱하면 3, 7에 21이 되겠어요. 그래서 5가 되겠죠? 자, 아래 하나 더 해볼게요. 자,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는데, X 성분끼리 곱하면 0하고 마이너스 곱하니까 0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마이너스 10과 2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더라.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평면 벡터 내적의 성질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자, 우선은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나 B 벡터를 A 벡터 내적하나 동일하다는 건데, A 벡터를 A1, A2라고 하고요. 자, B 벡터를 B1, B2라고 했을 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도 어차피 이 녀석의 X 성분과 이 녀석의 X 성분을 곱하는 거고, 얘도 이 녀석의 X 성분과 이 녀석의 X 성분을 곱해서 서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런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고, 자, 2번도 여전히 이런 벡터의 성분 표현을 해놓고 여기다 다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해요.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건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덧셈으로 된 벡터와 하나의 벡터가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A 내적 B와 A 내적 C 이렇게 해서 분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뒤쪽에서도 분배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또한 이렇게 실수배되어 있는 형태는 그 실수값을 완전 밖으로 뽑을 수 있다라는 건데 당연하죠. 어떤 벡터에다 실수배를 한다는 건 여기와 여기에 실수배를 한다는 거고 나중에 연산을 해놓고 실수배를 해도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A 플러스 B 벡터 스칼라의 제곱인데 자, A 플러스 B 벡터 스칼라의 제곱은 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같은 벡터의 내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었죠. 이렇게 A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해서 같은 벡터의 내적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제 이렇게 분배하면 됩니다. A 벡터 내적을 하면 A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이렇게 분배를 하면은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되겠어요. 자, 플러스 연결 이렇게 전개하면 B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이 되겠고 자, 이렇게 전개하면 B 벡터 스칼라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두 개가 동일한 거니까 이 A 내적 B가 되겠죠. 그래서 이 A 내적 B 마치 곱셈 공식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지만 가운데가 곱셈 연결이 아니고 내적 연결이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간에 그럼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동일하게 자, A와 B 벡터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와 내적 같은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이 녀석 전개를 하면 같은 방식으로 A 벡터의 스칼라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A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배의 AB라고 전개가 가능하고요. 자, 플러스 B 스칼라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2번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나중에 어떤 벡터의 하나의 성질을 쓰는데 아주 많이 쓰이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합차처럼 생겼죠? A 벡터와 A 벡터 A 스칼라의 제곱이고요. B 벡터의 B 벡터는 B 스칼라의 제곱인데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내항을 내적해보면 B 내적 A고 외항을 내적해보면 A 내적 B인데 중간이 마이너스로 연결돼서 사라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 합차로 연결되어 있는 건 스칼라 제곱 빼기 스칼라 제곱이다.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뒤쪽에서 중요한 성질 하나 증명할 때 쓰이니까 체크해 보실게요. 자, 연습 문제 좀 살펴볼 건데, 자, 이런 형태에서 A 내적 B를 우리가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어요. A 플러스 B 벡터, 마치 곱셈 공식 연습하듯이 하시면 되는데, 자, 제곱을 해보면 A 스칼라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 내적 B가 되겠고, 그 다음 플러스 연결 B 스칼라의 제곱이 되겠더라.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2루트 7을 제곱하면 28이 되겠고 A 스칼라는 9, 2배에 A 내적 B 이렇게 되겠고요. 자, 플러스 B 스칼라의 제곱은 25가 되겠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2배의 A 내적 B는 자, 넘어가면 3이고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니까 A 내적 B는 몇이 되나요? 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이런 형태도 제곱을 해서 구한 다음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래서 A 스칼라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배의 A 내적 B가 되겠고 자, 플러스 4B 스칼라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A 스칼라 제곱은 9가 되겠고 자, 이건 플러스 12 방금 구한 거니까 요 녀석이 마이너스 3이죠. B 대입하면 25고 플러스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121이 되겠고 자 다시 루트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11이 답이겠다라 이거고 마이너스 안 되는 게 당연히 스칼라 값은 양수니까 마이너스는 되지 않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자,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60을 갖다 곱하는 건데 자, A 벡터의 크기는 1이고 B 벡터의 크기는 2고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내적값이 1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자, 벡터 3A 벡터와 마이너스 4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구해서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9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고 자, 마이너스 12, 24가 되겠네요. 자, A 내적 B가 되겠고 자, 플러스 16의 B 벡터 크기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대입만 해볼까요? A 벡터는 1이니까 9가 되겠고 마이너스 24 플러스 4를 곱하면 64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40이니까 49가 되겠고 49가 답은 아니고 요 녀석이 제곱값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건 루트를 씌워서 7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있는데 해볼까요? 자, 이 위에 있는 식을 통해서 내적값을 먼저 구해낼게요. 자, 우리가 이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 녀석을 제곱을 하시고요. 4A 벡터의 제곱 플러스 B 벡터의 제곱이고 플러스 4배의 A 내적 B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이 녀석 16이에요. 그러고 나서 요것도 16 플러스 9가 되겠고 플러스 4A 내적 B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지우면 자, A 내적 B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더라.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건 2배의 A 벡터와 자, B 벡터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4배의 A 스칼라의 제곱 자, 플러스 B 스칼라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4배의 A 내적 B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연산을 해보면 이 녀석이 16 플러스 여기서 9가 되겠고 자 마이너스 4A 내적 B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플러스 9가 되겠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8이니까 34가 되겠고 34가 답은 아니고 여기에 루트를 갖다 씌워서 루트 34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